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이면 이 시간대 찾아보기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중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번 금요일 이 시간 되면 찾아오는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코로나가 또 진정되는가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뭐랄까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지킬 건 지켜가면서 건강 유의하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송국 오는 내내 참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 대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HTS 즉 뭐라 그럴까, PPT 자료를 말고요,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또 힘차게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좀 힘드셨죠? 대체 공휴일까지 켜서 지난 토요일 날, 그다음에 광복절, 그다음에 월요일 또 쉬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화, 수, 목, 금 이번 주는 4일 정도가 시장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음봉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종합주가 지수 보면서 함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황 대표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싶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접속하셔갖고 저를 찾으시면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글리 오셔갖고 저랑 많이 대화해 주신다면 제가 성실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황 대표가 보자마자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좀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여기가 지금 지난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공휴일 끝날 화요일, 여기가 화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었습니다. 조금 어제보다는 반등을 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이렇게 음봉의 형태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장의 흐름이 하락세로 돌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해필 3월 달에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 좀 있다 싶어서 3월까지 이렇게 쭉 주가가 내리다가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에 걸쳐서 5달 연속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프입니다. 우퍼. 슬픕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참았대요. 이때도 참았답니다. 장이 들어갈까 말까. 여기도 참았답니다. 여기도 참았대요. 근데 왜 해필 내가 들어가니까 그날부터 빠지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매매를 할 때 언제 장에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이죠.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시점이 중요하죠. 사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갖고 마이너스를 갔다가 손해를 보다가 이렇게 살리면 이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면 걷잡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돼요. 진입 자체를.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 양쪽을 다 열고 봐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별표죠. 별표. 별표입니다. 별표. 왜냐, 시장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는 그대로 갈 수가 있지만 어떤 위치는 이렇게 눌림을 주고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 황 대표, 그걸 알 수 없잖아. 황 대표도 다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제시해 놓은 가격대를 가지고 기준 갖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황 대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다시 보기 방송에서 이게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황 대표, 그 선긋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그런데 황 대표가 정말 이거 하나 그었을 때 감동 먹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연봉인데 연봉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속출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봉에서 끌어올렸던 이 자리가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9일부터 반등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이만큼 기준이 어쩌면 제시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느냐? 당연히 일희일비 하려고 하는 급한 마음과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어떤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기초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황 대표도 지금 주식을 보유한 시간이 9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적어도 30년은 좀 안 되더라도 많은 시간을 봐왔고요. 실전 매매는 적어도 제가 25년 이상은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황 대표가 보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라고 황 대표라고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냐면은 90년대 초반 때 보면 이때서부터 황 대표도 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저도 이 당시 이 장을 보면서 90년대 초반서부터 이 장을 보면서 보아오면서 설마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이걸? 몰랐겠죠. 경험에 의해서 많은 시간 동안 시장을 봐와 오니까 보다 보니 나름대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구나.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차트 속에서 많은 힌트를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치를 통해서 터득을 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그림 또 하나 볼게요. 정말 이 그림 하나 딱 보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제가 왜 방송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안 하면요, 큰 그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큰 그림은 전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요, 그 안에서 다시 쪼개서 작은 그림, 작은 그림, 작은 그림을 보다 보면 항상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기업도요,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와,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상여금도 나오고 회사의 복지 혜택도 막 늘어나고 너무 기분 좋아. 그러다가 그 회사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어떤 악재도 터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우연치 않은 사고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도 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보험도 들고 미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정한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요, 황 대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제시해놓은 가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어졌겠지, 그냥 떡하니 그냥 고점과 저점과 올라가는 추세선이 그냥 만들어졌겠냐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기술적 분석 하나하나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황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갈게요. 기술적 분석의 정말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황 대표가 이거를 잠깐 끊어볼게요. 어떤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거를 하나 내려놓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황 대표가 일부러 만지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GTS도. 왜냐면 이거 정말 다루지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건 있지만 제가 이걸 투자 주체별을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거래량까지도 지워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일부러 키웠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당겨볼게요. 그러면 당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 저점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지난번에 이 자리까지 한번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던 자리
지난번에 이 자리 이렇게 한번 황 대표가 표시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걸 굉장히 공포로 받아들이거나 그러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선을 그은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를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좀 지워졌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다면 보세요. 이 자리죠. 그런데 깨졌어요. 이 자리가 분명히 저점에서 올라온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바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라고 바랬을 거.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자, 황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흐름을 보자는 거죠. 흐름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출발해서 꺾어서 내려올 때는 어떤 일정한 자리를 예측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쓰고 싶습니다. 확인할 지점, 그 다음에 확인할 지점. 자, 두 번째, 확인된 지점. 세 번째, 확인하고 있는 지점. 네 번째, 확인할 곳이, 확인할 지점이 뭐예요? 붕괴된 지점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붕괴된 점이 다시 어떻다? 살아나는지. 이거를 일련의 과정 속으로 한번 보세요.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지점, 그 다음에 확인된 지점,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 있어요. 확인해야 될 지점. 확인했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확인하고 있는 지점. 그래서 확인된 지점.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붕괴됐냐, 다시 살렸느냐를 보시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천천히 황 대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확인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황 대표가. 소제목으로는 그렇게 정했는데 자, 볼게요. 자, 황 대표가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당겨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저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언제냐면 8월 이날이었죠. 언제냐면 8월 13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자, 그러면 이 자리를 짧은 분봉으로 가볼게요. 분봉으로. 자, 분봉으로 가면 8월 13일 고점을 찍었던 이날입니다. 이날이죠. 자, 여기였죠. 황 대표, 나 할 말 있어. 이거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황 대표? 자, 설명할게요.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게 궁금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보세요.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설명을 황 대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번 설명하고 제가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흐름이죠. 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짧게 보면 이제 저점을 높여보려고 하다가 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부터 내려왔죠. 전고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전고점은 여기서부터 내려왔죠. 그 전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점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여기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그런데 이 추세선은 아직 넘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점이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황 대표, 그거는 추세선에 관한 이야기잖아. 추세선. 황 대표, 그러면 좀 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황 대표 지금 너는 추세선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러면 추세선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 했어요? 지지와 저항도 있죠.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도 있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황 대표는 이제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지금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겨봅니다. 자,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당겨보자면 쭉 당겨볼게요. 어디까지? 다시 지난 3월까지 당겨볼게요. 저점 3월 19일이잖아요. 자, 이 지점을 두고요. 여기를 보고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갔죠?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어느 지켜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으냐면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지점을 볼게요.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황 대표가 이걸 천천히 할게요. 급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는 척하다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죠.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여기를 떨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 추세선에서 이 안에서 밑에서 올라온 대추세를 이기지 못해서 여기가 확인해야 될 지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런데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추세선을 지지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건데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선은 지금 어떤 선이에요? 이거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죠, 흐름. 흐름이죠. 따라서 이 흐름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확인해야 될 지점이 여기였었는데 이 확인하지 못하고 붕괴시키고 주가의 움직임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대추세의 지지선이 깨져 있는 거죠. 하락으로 가고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지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저항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황 대표가 이거를 요거로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거? 요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일대가 굉장히 이번에 올라오면 쉽게 통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저항도 있고요. 여기 이 흐름에 저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인해야 할 곳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2350포인트라고 하는 지점부터 2375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극복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지 말고요. 천천히 분석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이 잡힙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황 대표. 이 흐름이 황 대표 생각은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가볼까요? 일봉으로 가면 자, 지워볼게요. 황 대표가. 자, 지워보면 조금 당겨볼게요. 여기 있죠? 이 지점입니다. 자, 숫자가 조금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2217이라고 하는 자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동을 좀 쳤으니까 2190부터 2217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자리가. 자, 그럼 황 대표가 왜 여기를 지금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 볼게요. 저항이었죠. 자, 요거를 지워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깨끗이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칠판이라서 전자칠판이라서 여러분 볼게요. 자, 저항받았죠. 뚫고 안착이 되니까 약간 빼는 척하지만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저항과 지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번에 이 주가의 흐름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를 타고 내려오면 이 추세선은 깨졌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아까 올라온 이 선 깨졌죠? 저기서 올라오는 선 밑에서 쭉 올라온 거 있잖아요. 깨졌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걸리니까 이렇게 빠져서 제2의 여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과 지지를 확인해야 될 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2217부터 2190포인트가 있는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그러면 내가 주식을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면 얘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이 밑에서는 굉장히 밑에서 올라온 큰 지지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일단 후퇴할 가능성이. 자, 그러면 황 대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황 대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흐름상 고점이 낮아지는 이 흐름을 적어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 추세의 저항선은요,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흐름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추세라는 것, 지지와 저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황 대표가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깨끗하게 지우면 저항은 지지로 바뀐 지점이니까 한 번쯤은 이 지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이 흐름을 돌파해 주냐 관건과 내려와서 이 지점을 지지해 주느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저항선을 뚫고 눌렀다가 다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장을 되살릴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다음을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추세의 흐름을 돌파시켜준 이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대로서 우리가 찍어놓으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황 대표가 찍으면 2175, 그 다음에 한 가격대를 다시 이렇게 하면 2137부터 2175 요 선 사이에서 다시 한번 지지대가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여러분. 그렇죠. 자,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러면 겹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자리였죠. 여기가 아까 이 일대가 지지와 저항과 맞물렸던 그 일봉에서 나타난 자리하고 비슷하죠. 2100선이니까 그 언저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올라갔다가, 자, 요거는 이걸 그려볼게요. 어떻게 칠판을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뚫었다가 눌렀다가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요 선은 일봉에서의 지지와 저항이 맞물려 있던 확인된 지점이 여기 검정색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다가 덮어서 보면 이렇게 파랑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 바로 주봉에서, 그죠? 주봉에서 있는 선이죠. 이 선이,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워볼까요? 깨끗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맞물려서만 지지한다면 장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와 저항 추세선, 그 다음에 변곡이라고 하는 자리, 그 다음에 뚫었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가 하나하나가 뭐다? 저항은 지지가 되고 지지는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파동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겁만 먹지 말고 황 대표님 각종 텔레비를 막 돌리면서, 증권 방송을 돌리면서 이 장은 과연 어디서 멈출까라고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주식 매매를 차트를 보면서 그런 정도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황 대표가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보세요. 왜 우연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지했죠. 이렇게 꺾었다가 저항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저항을 받고 떨어지죠. 다시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선이 형성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봉으로 한번 뚫어주죠. 음봉으로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를 많이 봤죠, 여러분. 반대로 볼게요. 이렇게 음봉의 형태로 났다가 요거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색깔도 바꿔볼까요? 음봉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요. 파란색이니까 이거 채우고 자 이렇게 음봉이 났다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양봉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양봉이 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양봉이죠. 이렇게 양봉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빠지는 게 이게 음봉이죠. 그죠?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게 음봉이죠. 다시 이렇게 이게 음봉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음봉이 났다가 어느 일정한 지점이 돼서 반등됐다가 저항이 생기고 다시 음봉 떨어지고 다시 양봉 났다 음봉이 나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났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서 위로 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부분? 이 부분이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파해놓고 눌림을 주고 확인해야 될 지점과 지지하장을 확인하면 다시 돌아가죠. 자, 깨졌었죠. 반등을 해서 확인한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를 떠나서 장을 보는 기본적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황 대표님, 황 대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빠졌잖아. 황 대표 이렇게. 그러면 봉이 아직 주봉으로 봐서는 깨진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깬다 하더라도 이 라인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이 밑에가. 그러면 그건 어떤 거다? 저 왼쪽에서 추세가 내려왔던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다? 이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만 지지해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확인해야 될 자리, 즉 돌파시켜놓고 저항을 돌파시켜놓고 지지를 확인해야 될 자리를 지지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우리나라 장은 분위기가 살 거야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를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항값이 반대로 지지값이 저항으로 바뀌어서 꺾이면 어떻게 다시 저항이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될 곳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렇게 채팅을 하시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한번 가봅시다. 월봉으로 갈게요. 자, 월봉은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우선 벽으로 볼게요. 어떤 자리냐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월봉을 본다는 건 여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자, 요거를 좀 지워 놓을까요, 여러분? 요게 화면상 보면 방해를 받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런 자리가 이제 다시 월봉의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항을 받습니다. 돌파시켰죠? 지지를 약간 했다가 깨니까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떨어졌죠? 이번에는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선이 월봉에도 있었던 거죠. 저항선을. 그 자리를 뚫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지지는 이 저항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저항은 이제 지지로 바뀐 게 된 거죠, 여러분. 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월봉도 그렇죠? 월봉이었죠. 자, 월봉이었죠. 좀 전에 봤던
주봉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일봉도 겹치면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2100을 조금 언저리가 되겠죠. 그게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붕괴된 건 아니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만약에 황 대표 그걸 믿고 깨졌어. 그럼 어때?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그래서 살짝 깼다가도요. 한 번 더 밀린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에서 어떤 역헤드앤숄더가 되겠죠. 그래서 밀렸다가 휩소를 주고 튕겨 올라오면 다시 여지는 있는데 이 자리까지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 장은 돌아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를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서 만약에 일봉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자리를 언저리를 지켜서 이 자리를 언저리를 지켜서 이렇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서 무엇인가 지지 형태가 나오면 오히려 조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싸게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분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봉으로 가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랑 연봉에서 흘렀던 이 자리랑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연봉에서 서두에서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던 겁니다, 황 대표가.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불안하지 마라. 만약에 깨지면 또 깨지는 대로 대응하면 되니까,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설명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면 이제 이걸 빼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 가져올게요. 이제 하나를 분석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가치 있게 하셔야지. 우리가 주식 매매하면서 심리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돌리고 귀동냥 해갖고 어떤 사람이 이러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러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나는 심리가 약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갖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기준 있는 매매를 자꾸 하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황 대표가.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볼게요. 뭘 보려고 하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냐면요. 이 정점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정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점에서 외국인이 좀 팔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도 좀 팔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좀 삽니다. 여기 일대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샀다는 얘기죠. 보세요. 요렇게. 근데 개인이 또 삽니다. 잘 보세요. 밀리니까 또 삽니다. 자, 봅니다. 밀리니까 또 삽니다. 자, 밀리니까 조금이라도 또 사고요. 이번에 떨어지니까 어제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렇죠? 자, 오늘도 노니까 여전히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점에서부터 시작했던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 즉 2458포인트부터 2485포인트부터 구체성 있게 좀 볼게요. 2400 여기서부터 어제 저점이었던 이 자리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까지 보게 되면 너무 확대시켰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요 계속 누가 받아낸 거죠? 개인들이 거의 받아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외국인이 좀 샀지만 바로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금 외국인이 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좀 팔았죠. 이렇게 조금 사는 척하다 어저께 다 팔았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낸 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개인이었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밀릴 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있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황 대표가 이렇게 박스를 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동안 이게 샀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신 분들이 매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점과 이 중간에 중간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얘를 분봉으로 갈게요. 분봉으로 갈게요. 짧은 거로 가려고 합니다. 약 5분봉으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고점에서 계속 밀리는 동안 저 위에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밀린 거죠. 이렇게 2270포인트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매물대 차트를 넘겨놓고 제가 이렇게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왔던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황 대표가. 자, 여기 눈에 안 보이는데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를 무슨 색깔로 바꾸려면 진하게 바꿔야 되니까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많이 거래가 된 지점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여기죠. 이 일대가 당연히 많죠. 이렇게. 거래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점이 더 많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그대로 흘러내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산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얘가 이렇게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비대하게 거래량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이 자리를 자꾸 놀면서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여기서 많이 산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일정하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면서 놀면서 끌어주면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올라가 주지 못하고 꺾이면 매물은 더 쌓이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걸 많이 산 거죠. 이 부분을. 이 밑에서도. 그죠? 여기서 공간에서 많이 샀으니까 이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내일 다음 주에 지키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이 근방 24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하고 이 그 거래량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여기를 X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X축. 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매물대가 많이 있었나. 그러면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래량과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곳이 바로 올라온다면 240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2400은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어떻게 파동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황 대표가 지금 설명하는 지점들을 한번 보시면 유심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가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보세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물린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종합주가지수에 관련된 주식들을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물려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다 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물린 물량이 이쯤에 오기 시작하면 이거를 통과하기가 쉽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모멘텀이 강력하면 이거 밀고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어설픈 거로 올라오면 여기서 매물이 돼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야 될 곳이라는 황 대표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될 곳, 확인된 곳. 그 확인된 곳을 지키지 못하고 붕괴됐느냐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꾸 나누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픈챗 팁방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랑 많은 대화를 하신다면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매물대를 보시는 이것을 많이 보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래량만 갖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한번 매물대랑 같이 한번 보신다면 X축, 그렇죠? Y축을 보고 어디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그래서 황 대표가 조금 설명하던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죠. 그래서 이 어딘가에 2400포인트 정도에서는 굉장한 매물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밀린다면 이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볼게요. 고가가 낮아지는 이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를 쉽게 통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하방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방 흐름.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려올 때 막연하게 주식을 밀린다고 싸다고 받지 말라는 거죠. 황 대표가 그래서 우리 신대가 투자 비법 방송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주가가 싸다고 내리는 걸 받는다는 것은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치의 하락을 누군가가 등장해서 멈춰줘야 되죠. 그러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투입하면서까지도 가치를 올리는 거죠.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가치 투입을 했는데 누군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 가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허락하지 않대. 그러면 누가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을 그 가치를 통과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추세선이라든지 지지화장을 돌파한다,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런 자리를 돌파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보고 있습니까? A도 B도 C도 그리고 세력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그런 걸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하나하나에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차트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게 말하죠, 이걸. 그런데 분석을 제대로 해본 사람한테는 아니죠. 본인들이 제대로 분석을 안 해놓고 차트쟁이라고 남을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오픈마인드가 돼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본다는 것은요. 과연 차트쟁이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보세요. 거래량도 있고 매물대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평선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거 없어져야죠. 당연히. 왜 이걸 봅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라고 하는 것은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 차트가 멈추고 파동이 멈추고 멈췄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여기를 세력이 받쳐줬던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한 주가의 움직임이 있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세력이 뚫어줬던 어쨌든 이 매물을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반대로 치고 나갔던 자리를 다시 그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세력이 더 이상 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걸 많이 봐요. 이런 거 어떻게 보냐면 가는 척하다가 일정한 박스를 가는 척하다가 깹니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깨는 척하다가 확 급등하는 걸 몇 번을 볼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실 거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하나하나를 에이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 안 해 이러고. 그런데 황 대표는 반문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반문? 만약에 보세요. 그렇다 칠게요.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서 이 저항을 뚫었는데 내가 이거를 이 기준을 삼아서 여기 잡았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밀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절을 했어요. 설령 그러면 손절이 요만큼 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했는데 또 손절이 요만큼 나갑니다. 그러면 기대 손실을 합치면 이 정도 나가는 거죠. 차트를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십시오. 보시면요. 이거 뚫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무지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기대 손실보다는요. 기대 수익을 열고 보시면
훨씬 많습니다. 이거.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한 번만 할 거예요. 주식 매매? 여러분 한 번만 하시려면 나는 주식 사면 20년 30년 물꿀 거야. 그런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75세야. 이거 20년 30년 후에 이게 70, 95, 105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 환경, 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체크하신다면요. 이해하시겠죠? 제 얘기 무슨 말 하는지 황 대표가. 무작정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말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건, 환경,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왜 기준점 있는 매매를 하라고 하냐면요. 적어도 기준 있는 매매를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돼요. 위험 관리가 되죠. 이거 없이 매매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식 매매는 앞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도 보셔야죠. 뒤도 보셔야죠. 왜 주식 매매 앞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준 있는 매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거를 내가 대응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대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어떤 대응을 할 거야 되는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퀘스천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해보면 맨날 손절만 당하고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많고 손절 안 했더니 이렇게 가고 어쩌란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부는 꼭 하세요. 황 대표가 공부 좀 하자고 아마 몇 안 되는 전문가일 거예요. 공부하자.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황 대표가 그렇게 외칩니다. 왜 도대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지요. 그랬더니 이델리온에서 공개 방송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기 싫어. 네가 해. 전문가 네가 해. 그래 나한테 좀 먹여주면 안 될까? 이 대목에서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을 모르면 제가 여기서 사인을 준다 하더라도 이걸 지킬까요? 못 지켜요. 과거 제가 20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부분요.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렇게. 여기서 잡았어요. 선생님 이제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은 했다고 해요. 항상. 대표님 잘랐어요.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대표님 나 여기서 안 잘랐어요. 대표님 너무 기뻐요. 자,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죠? 조금 있다가요. 한 번만 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합시다 라고 하면 역시 안 하고요. 이제 여기서 물 탑니다. 시간이 지났죠? 대표님, 저 깡통 찼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황 대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졌어요. 황 대표가. 이 공부를 안 시키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데올론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이제 근 1년 동안 여기서 해두니까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 공부해야 되겠다. 황 대표 말이 맞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해보자고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황 대표가 그동안에 근 30년 가까이 주식을 봐왔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부시켜 드릴게요. 한번 황 대표랑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주식을 찍어주고 그냥 먹여주고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를 못해요. 얘기를 해도. 근데 본인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요. 황 대표가 종목을 고르잖아요.
골라주는 건 제가 하니까 거의. 그럼 그걸 보고 적어도 이걸 보면 이게 괜찮네. 아니네. 맞았네. 잘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종목을 또 종목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항상 이게 서두르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황 대표가. 지금 피디님이 2분 정도 남았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3분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갔어요. 1분이에요? 알겠습니다. 1분 동안 얘기해 볼게요. 오파스넷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이거를 한번 줬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볼게요. 월봉 보이죠? 월봉입니다. 고점이었죠? 이 추세선 하나만 걷어도 오파스넷은 왜 팔아야 됐는지 설명해 하는 거예요. 이 추세선 하나만 봤었어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주봉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렸어도 주봉을 봤어도요. 왜 여기가 했는지 보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올라올 때 황 대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여기 어디 전체적으로 펼쳐서 수렴한 다음에 돌파한 지점. 여기서부터 우리는 봐야 된다, 주목해야 되고 이 지점은 어디서 본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봐야 되고 여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월, 주, 일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봐야 된다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황 대표가 마지막에 외칩니다. 월, 주, 일, 적어도 연봉까지 한 번의 주식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황 대표랑 공부하실 분은 반드시 오픈 채팅방에 황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건강 많이 유의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황 대표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개미니까 괜찮아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황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